네, 안녕하세요. WP팀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버 설치가 완료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메인까지 매핑을 했는데 위쪽에 보시면 여기 주소 적는 거 있으시잖아요. 여기다가 자기 사이트 주소를 땅 하고 치시면 아마 저와 똑같은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요거는 워드프레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테마인데요. 처음 설치하면 전부 다 이 테마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일단 디자인 같은 걸 다 바꾸고 싶잖아요. 새로운 기능 넣고 싶고 멋지게 좀 바꾸고 싶지만 일단은 이 기본 테마를 이용해서 각각의 메뉴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드민 페이지로 들어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요. 어드민 페이지 들어가는 방법은 자기 사이트 URL 맨 끝에 wp-admin이라고 치시고 엔터를 땅 치시면 어드민 페이지로 갈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 하라고 하실 건데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가입했던 카페24 그 아이디랑 해서 비밀번호 넣고 로그인 하시면 어드민 계정으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그인 하시면 처음 이제 보여주는 게 이렇게 알림판이라고 뭐 나오고 왼편에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뉴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알림판을 딱 클릭하시면 이 메인 페이지가 나와요. 이 메인 페이지가 바로 알림판이고 여기에 이 부분은 사실 크게 뭐 여러분이 신경 쓰실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알림판 부분은 이렇게 뭔가 사이트 내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려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쪽에서 그냥 이런 게 있네 하고 살펴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업데이트가 있는데 이 업데이트를 딱 클릭하시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필요한 정보들이 나와요. 그래서 워드프레스가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업데이트가 되면은 계속해서 갱신해 주시는 게 좋지만 만약에 자신의 사이트가 볼륨이 크고 뭔가 좀 이렇게 데이터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들어온 그런 사이트라면 업데이트 이전에 한번 혹시 업데이트 로 인한 문제가 없는지 조금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플러그인 같은 경우도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이쪽에 나오고 테마 같은 경우도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업데이트를 해야겠다 싶으시면 현재 이걸 업데이트 해도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플러그인을 만약에 업데이트 한다고 하면 플러그인은 다른 거 다 백업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한번 진행해보고 문제 없으면 그냥 진행하고 만약에 플러그인을 업데이트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다시 그냥 이전으로 되돌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그 백업 파일을 받아놓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두 번째 보시면 글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글 같은 경우는 일종의 하나의 게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게시판 같은 경우 하나만 필요할 수 있지만 뭐 여러 개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테마에 따라서 혹은 내가 직접 만들어서 넣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들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태그라는 것을 넣어서 내가 넣은 태그만 있는 것들만 검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처음 들어오시면 모든 글에 클릭이 되어 있는데 모든 글 보시면 모두 뭐 발행됨, 휴지통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보면 안녕하세요 요게 있어요. 요거는 처음 만들자마자 자동으로 다 들어가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거 다 삭제해 버려야 되겠죠.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뭐 이쪽 메뉴들 보면은 요 작업을 만약 글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는 이걸 체크를 해서 이걸로 뭐 편집을 하거나 휴지통으로 보내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편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많은 걸 편집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조금 비슷한 내용만 편집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좀 미니멀하게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라서 이런 것도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좋고 요거는 이제 필터 기능인데 언제 쓴 것만 보고 카테고리는 뭐고 이런 것을 필터를 딱 누르면 이제 원하는 것만 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뭐 요거 사실 이 기능을 확실하게 이용해 보기는 어렵지만 뭐 아무튼 이런 기능이 있고 이제 글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타이핑을 쳐서 검색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똑같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리스트 형식으로 나오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뭔가 새로운 컨텐츠를 넣고 싶을 때는 이렇게 새 글 쓰기 버튼 있죠. 요거나 이 두 번째 새 글 쓰기 버튼을 눌러서 새 글을 작성하면 됩니다. 새 글 작성을 누르면 요 위에 제목을 넣는 곳인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제목을 넣고 여기다가 원하는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넣고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 글을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뭐 이탈릭, 뭐 굵게 하기,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많이 쓸 것 같은 거는 요 링크 넣는 기능 있죠. 여기 링크. 그래서 링크 버튼을 딱 누르면 여기다 링크를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링크를 딱 넣으면 링크도 우리가 넣을 수 있고, 또 이미지 넣고 싶잖아요. 여기서 이미지 미디어 추가 딱 눌러서 이미 이미지를 올린 적이 있으면 이렇게 바로 선택해서 글에 삽입하기 버튼만 누르면 누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미지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파일 업로드에서 파일 선택하세요 누르시고 여기다가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 되면은 그냥 업로드해도 되는데, 여기 오른편에 보시면 크기랑 이런 거 있죠. 여기서 크기를 얼마나 크기로 넣을 건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보통 크기로 하고, 여기 보면 연결이라고 있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페이지로, 내 페이지로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디어 파일로 연결할 수 있고, URL로 연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URL로 연결한다 하면은 KR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정렬은 뭐 왼쪽, 오른쪽, 중앙 마음대로 선택해서 원하는 걸 선택하고 글에 삽입하기를 딱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미지도 넣고 다 해서 뭐 원하는 대로 이 컨텐츠를 우리가 꾸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이제 오른편에 있는 쪽을 우리가 건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공개하기 버튼, 공개하게 되어 있는 섹션은 이제 이 글을 어떻게 임시글로 할 건지, 아니면 바로 그냥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할 건지, 그런 걸 이제 선택하는 건데, 일단 여기 보면 미리 보기 있죠. 이 미리 보기를 딱 누르면 내가 쓴 작성한 거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편리한 기능이라서 미리 보고 뭔가 조금 이상하면은 여기서 다시 수정하고 또 미리 보고 하는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유주소라고 있는데 요거는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목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주소가 생성되거든요. 근데 다른 걸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 편집을 눌러서 이걸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K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다 작성한 것 같으면 여기서 공개하기 버튼을 딱 누르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걸로 공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공개하고 싶진 않다면 여기 보시면 여기 가시성 있죠. 여기를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 첫 페이지 고정 공개 뭐 이런 식도 있고, 비밀번호로 보호 뭐 이러면서 비공개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 보호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 쳐야지만 요 글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공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OK 버튼 딱 해놓으면 여기서 업데이트하면 이제 변경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 형식 같은 아래쪽에 있는 글 형식 섹션은 이 테마에서 제공되는 건데, 사실 제가 요게 뭐가 다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섹션 이걸 선택해서 글을 쓸 때 뭔가를 변경할 수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살펴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카테고리가 있는데, 카테고리는 지금 우리 카테고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분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카테고리가 많이 있으면 여기서 선택하는 게 나오고, 거기서 우리가 선택해서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카테고리들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이렇게 좀 즐겨찾기 형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것도 이제 살펴보면 좋겠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새 카테고리 추가를 해서 여기서 바로 카테고리 추가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따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태그가 있는데, 태그는 이제 보통 그 아래쪽에 이렇게 태그라고 해서 나와요. 근데 여기에 원하는 태그들을 넣어놓으면, 뭐 예를 들어 워드프레스라고 딱 해서 추가해놓고, 뭐 일기에 딱 추가하면 요거를 클릭했을 때 요 태그만 가지고 있는 게만 이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기능적으로 굉장히 좋고, 또 검색 엔진에도 상당히 좋고, 우리 사이트 내에서 검색하는 기능도 좋으니까 태그를 잘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특성 이미지라고 있어요. 이 특성 이미지는 이제 각 이런 컨텐츠마다 이 특성 이미지가 이제 들어가는 공간들이 대부분 있어요. 모든 테마들이 다 있으니까 그 이미지를 내가 설정을 한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좋겠고, 요 특성 이미지가 썸네일 이미지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는 파일이 있으면 업로드 하시고, 만약에 있으면 여기서 선택하셔가지고 특성 이미지 설정 딱 누르면 이게 이제 내 글의 썸네일 이미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미리 보기를 딱 누르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요 이미지는 그 글에 배너형의 이미지로 특성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메인 사이트 보면은 없죠. 그냥 위쪽에 이런
큰 배너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글들이 요약해서 나오는데 요 글을 딱 누르면 위쪽에 이미지가 바뀌죠. 이걸로 이렇게 특성 이미지가 여기에 들어가도록 이게 이미 테마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썸네일 이미지와 그런 이제 배너형 이미지나 그 특성 이미지 특정 위치를 변경해주는 이미지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완료가 되시면 여기서 공개하기 버튼을 딱 누르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글 보기 버튼 누르면 바로 가긴 하거든요. 이렇게 아까 우리가 봤던 네, 이제 글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하신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한번 이 테스트용 글은 많이 좀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일단 우리가 나머지 요거 다 같이 진행하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한번 작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새 글 쓰기는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카테고리 한번 만들어야 되잖아요. 카테고리는 이제 우리가 분류하는 말 그대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카테고리를 넣어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블로그라는 카테고리 하나 만들고 슬러그는 우리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라고 적고 부모 카테고리는 이게 첫 번째 카테고리니까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냅두고 여기 설명에 이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블로그 정보를 적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카테고리를 추가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가 추가된 게 딱 보이죠. 그래서 카운트 같은 경우는 이 안에 글이 몇 개 있나 이런 걸 알려주는 건데요. 만약에 이 블로그 카테고리 내에서도 우리가 뭐 블로그 내에서 또 다른 세부 카테고리 하나 만들고 싶다면 여기다가 이름을 원하는 거 적고요. 생활. 그래서 뭐 슬러건은 라이프 우리 생활에 대한 거 적고 부모에 대해서 블로그를 딱 클릭하고 라고 하고 카테고리 추가를 딱 하면 이렇게 슬래시에서 블로그 아래쪽에 나오죠. 얘는 얘 블로그에 포함된 카테고리가 이제 생성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설명 같은 경우는 테마마다 사용하는 곳이 있고 안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사용을 한다면 보통 그 카테고리 클릭했을 때 요런 텍스트가 같이 함께 나오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용하는 테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적어놓으면 나쁘지 않으니까 네, 적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태그를 보시면 우리가 아까 적어놨던 태그들 있죠. 이건 제가 테스트를 하는 건데 이렇게 적어놨던 태그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한번 새 글 쓰기로 가볼까요? 와보서 여기서 몇 개를 이제 써놓는 겁니다. 테스트 1 이런 식으로 써놓고 카테고리는 생활. 그래서 태그는 일기. 태그는 요거는 일기만 할게요. 일기 하고 공개하기 버튼 딱 누르고 다시 또 새 글 쓰기 눌러서 테스트 2 여기 카테고리도 블로그 생활. 그럼 이거는 프레스 추가 딱 하고 공개하기를 누르면 네, 여기 두 개의 테스트글이 더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이트를 이제 가보면 이렇게 글이 3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요 테스트 2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를 그 태그를 워드프레스라고 해놨고 테스트 1 같은 경우는 일기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 일기를 바탕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를 딱 클릭하면 보세요. 요거만 딱 나오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거는 워드프레스랑 일기 두 개 다 넣어놨었고 테스트 1은 일기만 넣어놨었잖아요. 태그를. 그래서 요 태그 같은 경우로 이걸 이용해서 이제 태그만 포함하고 있는 글들을 따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고 또 이쪽에 보시면 카테고리에 여기 아래쪽에 생활 블로그 이렇게 섹션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만 딱 클릭하면 생활에 있는 것만 보여주고 이쪽에 미분류면 미분류로 되어 있는 것만 딱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카테고라이징 해놓은 거를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위쪽에 보시면 주소 있죠. 주소로 클릭해도 바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알려드린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 이제 삭제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클릭하고 이쪽에서 수리통으로 이동하고 적용 눌러도 되고 아니면 하나만 하고 싶으면 이 수리통 버튼을 딱 누르면 이동하는데 이게 삭제가 완벽하게 된 게 아니에요. 요거는 보여지지만 않지 삭제가 된 건 아니고 여기서 영구적으로 삭제하기 버튼 있죠. 요거를 딱 눌러야지만 이제 진짜로 삭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삭제하실 때는 일단은 수리통으로 이동되지만 실제로 전부 다 삭제하려면 여기서 다시 영구적으로 삭제를 해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